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이혜원 사회복지사입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중 일상적 건의 옹호 주제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주체적 삶 옹호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사업 배경과 목적, 주체 대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주요 내용에서 강점 기반으로 당사자의 주체적인 역동성을 높이고자 담당자로서 시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담당자 그리고 실무자를 위한 팁 생각해 보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본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2019 신규 기획 사업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83%의 정신장애인이 자립을 하여 살고 싶다라고 하였으며 그중 선호하는 생활 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가 80%, 혼자 살고 싶다가 13%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통해 본 사업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욕구에 비해 지자체별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적 차이가 있어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회복 모델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장애 그리고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방향성을 당사자가 증상이 있음에도 삶의 목적을 잘 찾고 자신의 삶을 사는 회복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배경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온전한 독립생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당사자의 역량 강화, 가족 체계로의 개입,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온전한 독립생활을 위해 당사자 스스로가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립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필요한 일상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하였고, 다음으로는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인 가족체계에 동시에 개입하여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당사자를 정기적으로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함께 탐색하여 최대한 당사자가 거주하는 공간 인근에 작은 지지체계로부터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주체 대상입니다. 정신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혼자 사는 정신장애인을 모집합니다. 이 순위로는 고령의 부모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만 독립의 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는 지역사회에 처음 정착을 준비하는 정신장애인을 기준하였으나 진행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서 2순위까지 대상자 모집 기준을 확장했습니다. 본 복지관이 위치한 수지구는 비교적 고령의 부모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 정신장애인의 비중이 높아 주체 대상으로 기준하였고, 이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로 지지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 가족은 가장 큰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 당사자의 자립 목표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질환 전문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으로서 정신장애인 대상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공문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경우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속적인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절차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체적 삶 옹호를 위해 개인별 지원과 집단 지원으로 두 분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지원의 경우 사례관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 후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함께 개인별 자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담당자와 1대1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 교육 지원 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건강, 가사활동 등 자립교육을 통해 경험하고 인근 문화활동을 동료들과 함께 결정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자와 연결된 지지체계 대상 이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대상으로 관계성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성 향상 교육은 동료들과 함께 원예 활동을 통해 습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물을 예쁘게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각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정신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옹호하기 위해 담당자로서 시도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개별 목표 설정 시 당사자와 담당자의 1대1 만남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주로 온전한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당사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사자의 생활 환경에서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였고요. 취미 활동을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자주 방문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사자의 개별 목표를 상기하고 담당자와의 약속만이 아닌 스스로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한 달간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 처음에는 모든 정신장애인분들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선생님이 대신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접 계획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거나 또는 처음이거나 그러셔서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때 담당자로서 당사자의 욕구를 맞춰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해 보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의 기회와 시간을 또 제공해 보기도 하고 지지자로서의 역할 개입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부분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TV를 보거나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여가활동 또한 주체적인 삶을 사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도 하는 등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대1 가정 방문을 통해 당사자의 강점을 찾아보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먼저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거주하는 지역사회 상점을 방문해 보는 등의 시간으로 개인별 계획서를 또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는 개인별 계획서에 아침에 이불 정리하기, 이틀에 한 번은 쓰레기통 정리하기, 그리고 컬러링북 활동을 하러 서점에 가거나 컬러링북을 완성하기 등의 작은 목표를 작성하여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상 및 섭취 약물 확인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증상 관리를 하고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을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들이 무엇보다 긍정적인 지역사회 활동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입니다.
당사자가 관심이 가장 큰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제를 설정하여 집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사활동, 금전관리, 그리고 여가활동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정보 전달만 하게 되면은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활동성 있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물 섭취에 따른 당사자의 컨디션, 당일 컨디션을 확인하고 참여도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접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사자들의 꾸준한 참여를 위해 담당자로서 지지와 격려의 시간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자의 참여도와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제로 하였을 때는 당사자들이 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옷이라든지 물건을 직접 가져와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규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동료들과 그리고 강사님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요리를 해먹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당사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사님이 와서 직접 알려주시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그런 교육들도 있지만 요리를 잘하는 당사자가 요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당사자를 위해 1일 강사가 되어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재료를 사야 되는지, 신선한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이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음식을 완성하는 것까지 당사자들이 직접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을 정하고 잘하는 당사자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도와주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상부상조의 개념을 더 극대화시키고 동료들 간의 자조적인 모습을 더 담아내려고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 활동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정신장애인 지원 사업을 할 때 꼭 복지관에서만이 아니라 조금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내는 것도 탐색하고 개발함으로써 마련해내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당사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정기 모임과 당사자 간의 자조 모임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의 경우 집단 교육이나 친목 도모 활동 전 모든 것을 당사자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계획한 것을 더욱 활력 있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보다 당사자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보다 참여도도 높고 그들의 책임감도 높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요리 활동 또한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기획한 것으로 더욱 재미있게 참여하기도 하셨고 저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조 모임의 경우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거나 비슷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대한 자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퍼즐 맞추기인데요. 이 퍼즐을 매개로 관계 형성을 원하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또한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고 홍보지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지를 배치하고 참여자를 직접 모집을 하는 등의 좀 집단 활동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분들이 나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방안도 직접 세웠고요. 그 자조 모임 안에서의 규칙들도 당사자분들이 직접 세울 수 있도록 저는 조금 지지자의 역할로만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조적인 성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당사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또한 그들의 무기력한 시간을 집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찾고
새로운 공간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 그러한 방법들을 동료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나의 집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실행해보고자 하는 욕구, 그러한 마음들을 이끌어내주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좀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사자 거주 지역의 다양한 비공식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왔고요. 당사자의 강점을 중심으로 비교적 관심도가 높은 여가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는 등의 시간을 보내는 당사자분이 계셨는데요. 지역 내에서 이제 보석을 만드는 문화센터를 발견을 하고 함께 찾아가 보고 스스로 원하는 목적을 문화센터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문화센터로 시작해서 책 읽기,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구매하여 스스로 만들어보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또 하기도 하였고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지역 내에서 찾아보고 활동하는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첫 경험이었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담당자로서 필요한 경우 방문할 기간을 미리 찾아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당사자에 대한 특성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제공을 하면서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조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를 지역사회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개선하고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성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찾아가는 학원, 그리고 문화센터, 반찬가게, 편의점 이러한 다양한 공간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관계 형성에 좀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후에 당사자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혼자서 이제 자립을 해서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로는 이제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던 중에 정신장애인분께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알게 되셨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퀼트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할 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당사자와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공공기관의 복지 서비스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하는 것도 담당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은 전문기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3차년도 지원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간 형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입하고 개입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정신장애인 분의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활동 공간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자를 위한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업 진행 시 긍정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담당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지지체계에 대한 자세, 그리고 전문기관에 대한 관계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자로서의 자세에서는 전문기관이 있지만 스스로도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은 모두 조현병을 진단받으셨고 저는 조현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로 휴먼 임팩트 협동조합이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좀 수강을 하였고요. 정신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방법이라든지 조현병 가족 대상의 교육을 참여하여 당사자와 가족에게 대한 개입 체계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당사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사자의 그런 질병의, 질환의 증상의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이러한 강점을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또 담당자로서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담당자 스스로도 좀 건강한 심리를 유지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당사자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정신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얼만큼의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당사자에 대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 모금회에서 지급되는 일상적 독립 생활 능력 관련 지표와 지원 체계 구축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사자 주변을 이루고 있는 가족 등의 비공식 체계와도 함께 목표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응원과 지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단기와 장기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목적과 목표 설정에 따라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당사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업 진행에 있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지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당사자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자 가족에게 동시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본 지원 사업이 시작부터 자립 역량 교육에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립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담당자 외에 가장 신뢰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지 체계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요.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 속 가족이 참여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체계가 가족인 만큼 보다 더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인근 지지체계 개발 시 작은 것부터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자주 가는 반찬가게에서 반찬가게 사장님과 안부를 나누거나 지역사회 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센터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공유 부엌을 활용하고 정신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지지체계를 개발하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거고 또한 좋은 활동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이러한 형성된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복지관의 인적 자원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한 곳에서 그곳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신장애인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시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문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팁입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전문기관들이 많지만 저희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애인복지관은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전문기관과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도 받고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근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정신장애인 대상자 발굴 그리고 연계를 위해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증상이나 약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그런 것들을 전달받고 자립 역량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기반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앞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문을 받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하고 통합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의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활동 공간이 마련되는 것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비교적 이미 확보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룹홈이나 납병동과 같은 공간 외에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지역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강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전문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증상과 약물 관리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개입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 기준 너무 많은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있기에 증상과 약물에 관련해서 전문기관과 협력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자립에 대한 효과적인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 또한 복지관에서도 가족 조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모임 등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자립을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가족들의 긍정적인 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정신장애인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온전한 독립생활을 이루기 위해 주체성을 기르는 활동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만의 목표를 찾기도 하고 무료한 일상생활이 아닌 지역사회 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고 참여하고 새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비교적 스스로 약물 관리도 하고 참여 의지가 있는 정신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획사업의 주요 대상자인 제2번 혹은 재입소의 확률이 높은 정신장애인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탄탄한 지지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복지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 전문 기관에서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조금 더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종료될 예정이지만 더 많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온전한 독립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시키고 본복지관에서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내 주체적 삶 옹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